예, 행정 5급 공채시험과 입학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행정 5급 공채시험과 입학고시 행정학 및 통계학 강사를 했었고요. 또 인사조직론 강사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공인노무사 강사도 했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제 경영학 개론, 그리고 인사노무관리론, 경영조직론 강사를 했던 김대영 강사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학 그 겨울방학 기본 강의, 그래서 저희가 총 18회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종의 그 행정학 개론, 근데 결코 이제 그 단순 학부 수준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행정학 그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얕은 내용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수업 보충 자료들을 충분히 나눠드리면서, 그죠? 저희가 총 18회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터넷 수업으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합격의 법학원에서 진행될 제 행정학 GS 예비 순환 수업하고 1순환, 2순환, 3순환 수업들이요. 예, 그거를 이제 들으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학을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입문하는 강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그 제시 이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약간 행정학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좀 힘드신 분들 있죠, 그죠? 행정학 체계를 잡으시는데 좀 힘드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도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뭐 행정대학원이나 이런 뭐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그 제 강의를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18회에 걸쳐서 행정학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이게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테마 행정학, 이걸 이제 그 정식 교재로 이제 강의를 제가 반복하면서 이제 그 제3판이죠. 출간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정가가 12,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됐고요. 여기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여기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시간 수업 보충 자료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업 프레젠테이션 자료들하고, 그러니까 수업 프레젠테이션 자료 이거 첨부가 되고 있죠. 그 밑에다가 각각의 그 회차별 수업 보충 자료들을 쭉 넣으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다 마무리하시면은 총 2권 제 수업 그 교재하고요. 이것도 스프링 노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제가 끼워드릴 수 있는 자료를 또 몇 개 드리거든요. 그럼 그거랑 같이 하셔서 스프링 노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보충 자료들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고, 그죠? 이 2개가 있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비순환, GS 예비순환부터는 이제 뭐 약간 논문 자료도 좀 넣고,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논문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핵심 내용을 또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논문 내용들하고 최근에 또 윤석열 행정부와 국회 그런 또는 사법부도 있죠, 그죠? 그 공공 정책들하고 공공 정책 활동들하고 공공 관리 활동들, 예, 그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GS 3순환 수업 때는 매일 모의고사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 이제 그 순환 수업을 GS 3순환 수업을 여기서 학교 법학원에서 하게 되면 또 매일 그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그렇게 제가 또 수험생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그 신림동, 그러니까 대학동에 와서 합격생들을 제가 많이 배출했었거든요. 그리고 적중도 많이 하고 거의 대부분 적중했었어요, 제가 온 다음에. 그래서 제 수업을 잘 활용하시면은 아마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행정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행정학 수업이 진행되는 순서는 먼저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간략하게 먼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재로 복습을 하면서 수업 보충 자료들을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는, 예, 그런 패턴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18회 수업을 들으시면은 정말 행정학의 핵심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이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그러니까 수업은 다 듣고 논문 작성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러커스 대학교에서 이제 행정학 석사학위를 MPA를 이제 최우등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켄터키 대학교에서 코어 과정이라 그래서 그죠?
행정학 박사과정의 핵심 과목들을 다 이수를 했습니다. 하고 제 지도 교수님이신 그 에드워드 T 제닉스 주니어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나이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 교수 임용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한국에 오는 걸로 학원 쪽으로 왔습니다. 베리타스 법학원으로 왔었고요. 박사 수료 논문을 코리안 저널 오브 팔러시 스터디즈라 그래서 한국 정책학회지에다 이제 싣고 US State Minimum Wage Policies and Employment Performance Improvement라고 그 미국 최저임금 주정부들이에요. 최저임금 정책들의 이제 공공정책 성과들을 분석한 논문을 그렇게 발표를 해서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미국에 있을 때 뭐 북미 행정학회 네코파라 그러죠. 또 이제 그다음에 전미 행정학회 아스파 이런 데서 논문이 채택이 많이 됐었어요.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왔습니다. 박사과정 수료, 코어 과정을 수료를 하고 이제 논문이 그죠? 한 2편이 채택이 돼서 또 3편이죠. 세코파라고 또 미국 남부 행정학회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부하고 남부 그러니까 그죠? 세코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논문이 채택이 그러니까 3편이 채택이 돼서 이제 발표 준비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 저는 이제 최저임금 정책하고 공공정책 성과 내용 분석, 거기 이제 공공관리론을 넣어서 분석을 한 논문이 이제 한국 정책학회에서 채택이 됐고, 그게 또 미국 전미행정학회에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시는 그 임금 인상 있잖아요. 최저임금 정책이나 그쪽 기조하고 좀 연결되는, 물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제 임금이 조금씩 올랐었죠, 그죠? 그런 이제 미국의 그 임금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있을 때는 또 그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그러니까 미국의 복지 정책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건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위축됐다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요. 그걸 할 때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또 필요하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시고 있죠, 그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그 미국의 그 주정부별로 인프라스트럭처 그 등급을 성과를 이렇게 성과 등급들을 매겨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제가 회계 분석 등을 해서 그렇게 이제 또 분석을 해서 그게 또 아스파 미국 전매행정학회에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최저임금 정책하고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정책 그 두 개를 이제 제가 박사 수료 논문으로 박사 원래 논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코어 과정만 마치고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협의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전미행정학회에서 그 발표를 하려다가 채택만 되고 그냥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대로 추진하시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 때였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고, 또 미국 남부행정학회에서도 제가 이제 논문을 발표해서 채택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고용정책하고 연계해서 미국의 그 형사정책, 그거를 또 제가 로버스트 회계 분석을 해서 그것도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이제 합격생들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학은 저희가 이제 순수 학문이 아닙니다.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무원 수험 과목으로서 행정학은 트렌드를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사법부에서 어떤 공공정책들하고 공공관리 활동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죠? 그거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행정학회하고 한국정책학회 등에서는 어떤 공공정책 이슈들하고 공공관리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포커싱을 하시고 있는지, 그죠? 그런 걸 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교수님들 논문 쓰신 것 중에 일부를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적중을 하는 거죠. 그냥 교수님들 쓰신 거 그냥 논문 그대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선발 시험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 선발 시험에 맞게 그런 이제 학술 내용들을 잘 이제 각색을 하셔서 그렇게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 합격의 법학원에서 GS 3순을 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게 일종의 논문 작성이에요. 예전에 교수님들은 계량 분석을 하지 않으셨고 그냥 지금 저희가 글로 하는 형태로 그냥 논문을 쭉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성해서 드리는 것 자체가 논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죠? 논문인데 이제 계량 분석이 안 들어간 거죠. 계량 분석을 제가 하면은 이제 논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림동, 여기 대학동에, 그죠? 신림동이라고도 하고, 뭐 서림동, 대학동, 그죠? 여기서의 행정학 강사 중에, 제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논문을 많이 써서 채택을 많이 됐어요. 그래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3편이나, 그죠? 채택을 하고, 실제 또 제가 발표도 하고,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코로나19 발생한 다음에 유튜브, 그죠? 그 유튜브 채널에 김대현, 테마 행정학이라고 치시면은 그 제 사이트가 나옵니다. 예, 거기 이제 테마 경영학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행정학을 공부하시려면은 경영학을 모르고서는 이게 행정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가 이제 여기서 쭉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첫 테마도 행정과 경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면 산업 정책을 썼을 때 민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행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제가 특히 코로나19 발생 후에 그 철저하게 연구를 합니다. 경영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전 주요 기업들의 경영 성과 정보들부터 시작해서 주요 이제 산업별 수요 트렌드나 이런 걸 다, 왜냐하면 그거를 모르고 행정학을 강의한다는 거는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성과 관련해서 이제 공무원분들은 쭉 트렌드를 보시는 거고, 실제 한국의 산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행정학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런 분석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행정학 강의는 잘못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강사 밑에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다 개설하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주요 제가 분석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논문 작성은 아니고, 논문 작성을 저는 하는 그죠? 하지는 않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 그 구민교 교수님도 서울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본분은 논문 작성이 아니고 수험생분들을 잘 합격시켜 드리는 것이고, 그걸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들하고 그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행정학 강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이제 요약본이죠. 이거에다가 수업 보충 자료들하고 유튜브 채널을 같이 보시면 이제 행정학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행정학 채널에는 경제학회나 그런 채널들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하실 때 실제 경제학회, 한국 경제학회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주로 분석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경제학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거를 교수님들이 쭉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경제학을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쉬실 때 제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거기 뭐 경제학하고 제가 다 연결시켜 드렸거든요. 행정학, 정책학, 그다음에 에너지 경제학회, 뭐 이런 에너지 경제연구원, 그죠?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요즘에는 다 이제 특히 한국행정학회는 굉장히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디지털 촉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학예 행정학회나 학예 학술대나 동계 학술대 이런 것들 다 유튜브로 그냥 공유를 해주세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했을 때 대통령 후보분들을 초청해서 그죠? 학술 토론회 진행을 하셨죠. 그 세미나들도 진행하셨는데 그것도 다 그죠? 세미나 그 내용들도 다 유튜브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그 당시 이재명 후보님하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님, 뭐 안철수 후보님, 그죠? 근데 안철수 후보님은 이제 합당하셨죠? 하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합당하셨는데 나중에, 그죠? 등에 또 다른 후보분들도 있는데 그런 주로,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터뷰 내용들도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중요 행정학 내용들하고 정책학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을 하시고, 이제 또 거기에는 마크 홀처 교수님의 퍼블릭 퍼포먼스 컨퍼런스라는 걸 제가 넣어드렸어요, 전부. 그래서 그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내년에 이제 15회입니다. 2023년도 이제 14회까지 제가 넣어드렸고, 2022년, 그죠?
2023년에는 15회죠. 예, 그것도 제가 올라오면은 편집을 해서 이제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뭐 웬만한 미국의 주요 행정기관들, 미국의 주정부들이나 지방정부들이나 이제 그런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공공정책 활동들과 공공관리 활동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나사, 그죠? 한국에서는 그 우주항공청인가요? 항공우주청, 그죠? 예, 우주항공청 그거 이제 논의를 할 때 나사, 미국의 나사를 이제 벤치마킹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 관련 이제 공공성과관리 활동들도 이제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증거 기반 정책들과 증거 기반 관리 활동, 증거 기반 정책 활동들하고 증거 기반 관리 활동들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다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갈 수는 없지만 미국으로 가는 효과를 내는 거죠. 제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코로나19 요즘에는 많이 완화가 돼서 가도 됩니다만은, 제가 재정적이나 뭐 이런, 근데 만약 제가 돈을 좀 벌게 되면 이제 갈 의향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육아 활동도 병행하다 보니까 제 딸아이를요, 육아 활동을 이제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제가 만약 여유가 되면은 미국에 한번 갔다 올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홀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 지금 파 편집장님이시고, 그래서 제 예전에 또 러커스 대학이나 이런 켄터키 대학의 지도 교수님들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면 됩니다. 그죠? 기회가 되면 한번 가고, 그죠? 예, 그렇게 지금도 계속 이제 이메일로는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새 인사도 이제 오늘 밤에 써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행정학을 저희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먼저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그죠? 자, 먼저 행정과 행정학의 정의입니다. 자, 이거는 그 새행정학 2.0, 3.0을 지금 봐주십시오. 근데 2.0 이 정의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제가 유지를 하겠습니다. 제 강의랑 새행정학 그 이종수 교수님하고 윤영진 교수님 외에, 그죠? 새행정학 3.0 또는 그 유민봉 교수님이 쓰신, 유민봉 전 교수님이 쓰신, 전 국회의원님이시죠. 교수님이 쓰신 그 한국행정학, 예, 그 책을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행정이란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와 활동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 행정을 정의를 해주셨고요. 2번 행정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가치 실현이라는 거시적 차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자원 관리 및 재화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약간은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해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은 자, 정부의 살림살이, 공공전략기획론, 공공전략관리론, 행정이론, 행정가치론,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지방행정론, 전자정부론 등을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행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학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제대로 이제 구성돼서 운영이 되시기 위해서는 공공전략 기획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공공전략 관리 내지 성과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공공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이론도 공부하셔야 되고 공공행정 활동들하고 연결이 되는 이제 공공 가치들, 퍼블릭 밸류즈도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의 구성 및 이제 그 활용과 관련된 조직 행정론, 그리고 또 그 공공 인적 자원들을 관리하는 인사행정론, 그다음에 정부의 예산과 이제 조세 정책 등을 이제 다루는 정부 회계론 등을 다루는 이제 그죠? 지출 정부의 그 조세 정책과 지출 정책과 예산 이런 것 등을 다루는 이제 재무행정론, 그다음에 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등을 다루는 지방행정론, 그다음에 전자정부론 등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행정이 뭘까? 그죠? 자, 이 그림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있으시죠? 그죠? 아유. 윤석열 대통령님이 있으시고, 자, 이제 정부 조직은 보통 이제 관료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그죠? 자, 이런 삼각형으로 제가 이제 그려드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위공무원단이라고 있어요. 고위공무원단, 그죠?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3급 과장급부터요. 과장님급, 3급 과장급. 공식적으로는 이제 9급이죠. 그러니까 일부 10급 뭐 기능직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공식적인 관료제 구조는 이제 9급 분들까지 제가 일단 언급을 해드리고요. 근데 10급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 9급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9급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관료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과거에 1, 3급의 실국장급 공무원분들은 지금 이제 미국 그죠? 미국의 SES 제도, 그 시니어 이그제큐티브 서비스, 그 가수 아니고요. 가수 SES 아니고 미국의 시니어 이그제큐티브 서비스라 그래서 그죠? 미국의 SS 제도를 모방한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지금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1, 3급의 실국장님급의 공무원 과거 관료제 조직을 약간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여서요. 그렇게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 계급제 형태로 급수별로 이제 공무원분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라는 걸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좀 위계적인 의미는 아니고 이제 시민분들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공공기관들도 여기 넣어볼까요? 그죠? 공공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넣어볼까요? 그리고 여기 시민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좀 저희가 수월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앙행정부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시민분들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죠? 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거 상호작용한다 그럽니다. 자, 공공기관들도 이렇게 상호작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요렇게도 연결이 다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대통령님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약간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민간 기업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죠? CEO. 그 민간 기업의 이제 최고 책임자분을 이제 CEO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직원들이 있고요. 여기도 일종의 관료제로 돼 있죠. 민간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물론 이제 계층제를 좀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관료제 형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시민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이 대표분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죠. 왜 대표분하고 제가 이런 그 화살표를 상호작용으로 그려드리냐면은 이제 그 대통령님한테도 직접 시민분들이 뭔가 의견 표시를 하실 수가 있죠. 그 이메일 또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시민 참여 수단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상호작용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들. 그래서 이제 단체장. 여기 이제 지방 공무원들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도 상호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도 다 상호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경우에는 조직 전체로 그냥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도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도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기도 물론 상호작용이 있죠. 그죠? 여기는 또 이제 국회가 있고요. 국회 및 사법부가 있죠. 여기 이제 지방의회가 있죠. 이거 대표 변수로 제가 넣을게요. 원래 들로 하셔야 되는데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또 상호작용을 하죠. 또 이렇게도 상호작용을 하고, 그죠? 이렇게도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분들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하시면 이제 되겠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 시민분들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선거에 의해서 뽑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그 집권 정당하고 이제 연결이 되셔서 국회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그 공공조직들을 다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연결된 공공기관들이 있고 시민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죠, 그죠? 디마크러시고. 자, 그리고 이제 민간기업하고도 연결이 다 돼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자치단체장님하고 지방 공무원분들하고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루시는 이제 주요 내용은 자, 전체적인 이제 공공조직의 그죠? 공공조직의 어떤 그 중장기 그 미션, 비전, 전략 목표들, 성과 목표들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고 그 공공조직들이 나아갈 방향을 이제 기획하는 그런 학문을 공공전략기획론이라고 하고요. 그런 이제 중장기 목표와 연계해서 단기 성과 목표들을 도출하고 공공조직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또는 금융자원들을 활용해서 공공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그 성과 관리를 하는 공공전략관리론, 물론 공공의 특수성을 공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걸 공공전략관리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 그 행정을 둘러싼 모든 현상을 이렇게 아울러서 설명해 주는 것을 행정이론들이라 그래요. 행정이론들은 이 전체 시스템을 다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 이게 행정이론들이죠. 그죠? 행정이론들이고, 이게 또 정책이론들이 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의 행정과 관련된 저희가 여러 다양한 행정 가치들. 자, 공공의 행정은 이제 민간 쪽에서도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걸 논의를 합니다만은 이제 주로 공공에서는 다양한 주로 민간에서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매출액, 그 영업, 그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또는 마켓시어 이런 이제 그죠? 이런 이제 효율성, 능률성과 관련된 측면을 효과성 이런 측면을 주로 탐구하고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하면서 형평성도 좀 논의가 됩니다만은 또는 대응성이나 자, 근데 공공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 효과성, 능률성, 대응성, 합법성, 대응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명성. 그래서 공공행정 같은 경우에는 추구하는 행정 가치들이 좀 더 다양합니다. 형평성 등. 그래서 그런 행정 가치들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행정 활동들과 공공정책 활동들로 추구하는 공공 가치들을 그죠? 추구하는요. 공공 가치들을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게 행정 가치론이고 이것은 미국 행정의 역사와 관련해서 신행정학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의 이제 등장과 함께 그게 등장하면서 이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가치론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행정론 이런 공공 조직들의 어떤 그 구성, 조직 구조, 그리고 이 조직 현상 전반을 설명해 주는 조직 이론들,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서의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적인 측면, 예를 들면 뭐 리더십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또는 뭐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는 조직 문화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 조직 행정론. 그리고 조직 그 공공 조직 내에서의 공무원분들의 어떤 그 확보, 확보된 공무원분들의 개발, 그러니까 모집과 선발, 그의 확보론이죠. 공무원분들의 교육훈련 등 개발, 평가, 인사성과평가 등 그런 성과계약 등 평가하고 근무성적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 그 다음에 보상, 급여 지급과 성과급 지급과 승진 등 보상, 유지, 뭐 공무원 단체나 이런 공공 노사관계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측면이 또 유지관리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유지. 그 다음에 이제 방출, 뭐 공무원분들의 어떤 파면이나 해임 등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징계와 관련해서 또는 이제 저성과 공공 저성과자분들의 관리, 뭐 이런 방출 관리론이 있고요.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걸 다루는 부문을 이제 인사행정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무행정론은 이제 정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되는 예산, 그러니까 정부의 조세 정책, 그리고 국공채 정책,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 관련 내용, 지출 정책이죠. 그리고 그 정부의 재정 수지, 정부의 이제 통합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의 공공 부채 관리론, 정부 부채 관리론. 그러니까 그 국공채 등이 이제 단연간에 걸쳐서 계속 발행이 되면은 그게 이제 정부는 이제 국채라 그러죠. 그 국채 발행량 등이 누적이 되면은 이제 그 정부 부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 부채 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 결산 내용을 등을 관리하는 이제 정부 회계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현금주의, 단식부기도 있습니다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 회계론 등을 다루는 이제 재무행정론, 그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이런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저희가 이제 지방행정론. 그다음에 이 전체 그 시스템이 이 전자정부론하고 연결돼 있죠? 전자정부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 시스템을 다 포괄하는 어떤 학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부 시스템 등을 연구하는 전자정부론이 있죠. 정부 24 시스템 등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이제 그 국세청의 홈택스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저도 이제 홈택스 시스템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그럼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 그죠? 좀 이제 전자정부하고 연결돼 있죠. 정부도 활용하십니다만 이제 민간 쪽에서도 시민분들도 이제 세금을 납부할 때 홈택스 시스템 등을 활용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입사 시스템, 그죠? 굉장히 편하죠. 저도 최근에 이용했는데요. 저도 최근에 합격의 법학원 강사 등록을 할 때 정부 입사 시스템을 이용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제 서울대학교 그 사회학과 졸업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여기 이제 제출을 했죠. 그거를 할 때 정부 24 시스템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걸 또 정부 24 시스템이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 등을 다루는 전자정부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이제 공부하실 겁니다, 그죠?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행정과 정치 또는 사법과의 관계, 법, 그죠? 그리고 지방의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지방의회 이 구성원분들을 그죠? 지방자치단체장님하고 지방의회 의원분들하고 대통령님하고 전부 시민분들이 뽑죠, 선거로요. 한국은 디마크러시죠, 민주주의. 그래서 오버헤드 디마크러시라는 것도 있고,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또 공무원분들의 재량권들도 이제 있고요. 그렇게 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선거를 했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비밀 선거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인데 하여튼 그죠? 저도 다 선거를 했죠. 선거를 참여했고 저도 이제 이 시민들로서 저는 이제 강사죠, 학원 강사, 소비자로서 그죠? 이렇게 또 지방자치단체 또 시민으로서 저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린 것을 앞으로 공부할 것이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 행정이란 이렇게 이 시스템이 결국에는 공공 문제를 해결을 하죠. 이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공 정책 활동들하고 공공 관리 활동들, 그리고 상호작용들이죠, 전부. 제가 화살표가 일방향으로 된 게 없습니다. 전부 상호작용으로 제가 그려드렸어요. 이런 상호작용들을, 이게 행정이죠. 행정이고, 이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행정학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정부의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도의 관리, 그리고 목표가 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분석해서 이제, 그죠? 개선시켜 나가는 여러 활동들, 그리고 이런 전체 행정 시스템에 대한 행정 이론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 가치들, 뭐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 합법성, 투명성, 그죠? 등에 앞으로 이제 공부를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행정론, 여기도 이제 다 조직행정론이죠. 여기 이제 경영학이고, 여기는 이걸 주로 저희도 이제 행정과 경영을 비교하면서 연구를 합니다만, 여기는 주로 경영학이고, 저희는 주로 이쪽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이런 지방행정론, 그다음에 전자정부론, 그죠? 자,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공부할 예정이다. 자, 그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지워도 될까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두실 분들은 따로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제 노트 필기도 따로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 책에 옮겨 쓰실 분들은 옮겨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행정학을 공부할 거다,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행정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죠. 저도 이제 전기, 이거 전부 한국전력공사죠. 그리고 이제 저 샤워할 때는 이제 그 한국지역난방공사, 그죠? 거기서 이제 85%를 물을 데워주시면은, 그죠?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5%를 보통 데워서,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샤워하실 때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85%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데워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공급이 되면은, 그죠? 그 지역 단위의 그 관리사무소들이 15%를 데워서 저희가 이제 온수가 보통 공급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지역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거 좀 그죠? 예, 그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다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저는 정부 24 시스템, 홈택스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이런 실제 영향을 받고 있다. 전부, 그죠? 그리고 정부의 예전에 이제 코로나19를 잘 대응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숨을 잘 쉬고 있고, 그죠? 저도 생명권들하고 재산 가치들 잘 보호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마스크를 씀으로써 정부의 방역 정책에 지금 이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오늘 타고 온 소나타 자동차의 기름을 넣을 때는 이제 환경세, 유류세 이런 것들도 납부를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이런 거 다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세,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세금이요. 자동차세나 주민세,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납부를 하고 있고, 그죠? 예, 그렇게 또 행정학 강의도 하고 있고,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을 좀 더 친숙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연구를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사는 내 생활과 행정이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거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 결국 이제 행정과 경영을 비교하는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국가나 그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어떤 그 구성 원리죠. 국가 시스템의 구성 원리로서의 어떤 행정과 경영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중앙 정부가 있고요. 이런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요 상징 기호들은 약간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예, 제가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이런 기호였습니다. 혹시 약간은 좀 다르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이렇게 제가 그냥 넣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다 지방자치단체죠.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중앙정부가 있고 이런 광역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시군구 등의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는 이 왼쪽이죠. 오른쪽에는 이제 각종 민간 기업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제 기아가 같이 있죠. 한화그룹도 있고 현대그룹, 그 다음에 LS그룹, GS그룹, CJ그룹 등 이 대기업 그룹들이고 이 밑에는 또 중견기업 그룹들도 있고요. DB그룹이나 이런 쪽이요.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쭉 있죠. 중소기업들하고 벤처기업들,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이렇게 해서 기업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행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독점성을 갖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 관할 영역의 범위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바운더리 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조직은 하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각각의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의 그 지역 내에서의 일종의 독점 성격을 갖습니다. 일부 관할권의 중첩이 이루어진 경우도 약간 있습니다만은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독점의 성격이 있다. 그죠? 각각의 그 지역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그 민간 경영 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민간 이탁이나 이런 거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독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근데 경영 같은 경우에는 전자산업의 경우에는 삼성그룹하고 LG그룹하고 경쟁이죠. 여기 또 SK가 안 들어갔네. 죄송합니다. 여기 SK 브로드밴드 쓰던데 SK그룹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안 들어갔네요. 자, 근데 어찌됐건 이제 전자산업 중 SK그룹도 일부 하고 있죠. 그죠?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쪽 SK매직 LG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이제 SK그룹 간의 경쟁과 협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를 또 삼성전자에서 사오기도 하거든요. SK 하이닉스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이제 가전제품들은 경쟁을 하기도 하고 현대자동차그룹하고 기아 있죠. 기아는 그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바꿨죠. 무브먼트 데이트 인스파이어즈에서 이제 기아 자동차 이제 그 회사명은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모빌러티 관련 서비스 제공까지 염두에 두고 회사 이름을 이제 기아로 바꿔버렸어요. 어찌됐건 기아도 있고 현대자동차그룹 기아 그 다음에 이제 기아도 이 그 회사 엠블럼이 이제 그거로 바뀌었죠. 이것도 예전 건데 좀 참조를 해주십시오. 요즘에 최근 기아 자동차 기호는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자료를 작성할 당시의 기호고 기아가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거를 떠올리시면 되겠고 한화그룹, 현대그룹, LS, GS, CJ.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산업을 놓고 여기는 독점 성격이 아니고 다 경쟁이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 쌍용자동차 등이 그죠? 그리고 르노자동차, 외국계 기업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있잖아요. GM 코리아 이런 데서 GM 자동차, GM 코리아 이런 데서 다 경쟁을 하고 있어요. 경쟁 체제죠, 그죠? 또 수입 자동차, 또 벤츠 코리아 이런 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테슬라 이런 데도 수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 경쟁이고 하나그룹도 있고 하나그룹도 이제 하나그룹은 최근에 그 대우조선해양을 또 인수하셨는데요. 또 하나그룹도 이제 한화솔루션 이런 또 화학 쪽은 또 이렇게 경쟁도 하고 LG랑 또 현대 그죠?
현대그룹, 여기 현대자동차 말고 현대 있죠, 그죠? 그래서 현대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저 LS그룹, 여기는 주로 이제 전기, 예, 그다음에 이제 전선, 전기 트랙터 이런 것들을 하는 LS그룹, GS그룹, 건설, 유통, 그다음에 상사, 글로벌 뭐 이런, 그죠? 예, 예, 그런 등을 비즈니스 등을 또 GS 칼텍스 등을 하시고 있는 그 유통, 건설, 그다음에 이제 그죠? 정유, 그다음에 그런 그 상사, 그다음에 이제 그 호텔 이런 것 등을 하는 GS 그룹이 있고요. CJ 그룹 있죠, 그죠? CJ도 이제 CJ는 이제 음식 산업하고 문화산업, 음식 사업하고 문화사업 등을 하는 CJ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품목을 놓고 이제 또 건설은 이제 경쟁이죠, 그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건설하고 GS하고 또 삼성물산하고 다 경쟁이죠, 그죠? 그 밑에 중견그룹들, 중소기업들도 이제 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경영은, 그죠? 예, 그거를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러면 저희가 행정학을 공부하실 때는 일단 먼저 행정과 경영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유사성은 관리 기술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행정 같은 경우에도 그 목표 달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 관리론, 인사 관리론, 재무 관리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또는 공공기관 조직 구성원분들이 예산이나 공공 자원들을 확보하셔서 이 조직을 구성하셔서 이제 그 목표 달성을 하시는 거예요. 공공 정책 목표들하고 공공 관리 목표들을 달성하시는 그런 관리 기술적인 측면. 자,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 경영학에 보시면은 인사 관리론, 인사 노무 관리론, 재무 관리론, 조직 관리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리 기술적인 측면은 비슷하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세모 형태로 보여드린 것처럼 관료제적인 성격, 그죠?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떤 삼각형 형태의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 이제 각각의 계급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제 그 조직이 구성이 되는 관료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성격은 비슷합니다. 행정과 경영이 비슷하죠. 일부 이제 벤처 기업들은 약간 완전 수평형 조직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고요. 보통은 기업 조직들도 관료제들이고요. 관료제적 성격들을 갖고 있고, 그죠? 정부 조직도 관료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건 비슷한 것이죠. 자,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협동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학원 강사 혼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저희 합격의 법학원 팀장님들하고 여기 이제 스태프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의가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협동행위라는 측면은 또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밑에가 다른 것입니다. 행정과 경영. 자, 첫 번째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죠. 행정은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추구합니다만 경영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죠? 경제학에서도 배우시는 그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을 추구하죠. 그죠?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 자원들, 공공 예산들하고 금융 정책 자원들 등을 확보해서 퍼블릭 인터레스트라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제 뭐 국가 발전이나 공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반면에 경영은 일단은 이윤을 내야 됩니다.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그죠? 그래서 총포괄 이익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당기 순이익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당기 순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필요한 제반 비용들을 공제하고 나면은 제가 재무회계, 그죠? 이론 체계에 의해서 당기 순이익이라는, 물론 그 밑에 총포괄 이익이라고 있는데 보통은 분석을 할 때 이익을 낸다고 하면은 당기 순이익을 보통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은 이제 이윤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을 하죠. 왜냐하면은 행정의 경우와 같은 그 한국은행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현금 창출 활동을 하지 못하면은 망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윤 극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울게요.
자, 법적인 규제 측면에서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공행정활동들하고 공공정책활동들은 임팩트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죠? 그 보통은 대부분 그 공공조직활동들, 공공인사활동들, 공공재무활동들 전부 다 공공정책활동들, 공공관리활동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근거법들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죠? 교육공무원법 전부 법이죠. 그리고 또 그 국가재정법, 그죠? 예, 그런 이제 다 법, 그죠? 그리고 이제 공공조직의 성과 관리와 관련돼서도 이제 관련 이제 법 규정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그 법적 규제를 훨씬 많이 받습니다. 민간에 비해서, 그죠? 이게 자꾸 요거를 죄송합니다. 이게 그 스마트폰을 제가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제가 강의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만 이제 그때그때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네. 대신 제가 좀 자제를 할 텐데 이걸 활용하면서 제가 강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또 기본 강의니까 그게 되죠, 그죠? 제가 순환 강의면은 거의 활용을 안 하는데요. 자, 법적인 규제를 더 받게 됩니다. 행정은. 근데 경영 같은 경우에도 뭐 환경법이나 상법 등의 이제 규제를 받지만은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그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경영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를 덜 받죠. 그죠? 그래서 뭐 공정거래법이나 뭐 상법이나 환경법 등의 규제를 경영도 받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관리 재량권들이 폭넓게 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나 행정법들 등의 행정법들이나 그죠? 그런 법률들에 의해서 그 법적인 법률들 등에 의해서 그죠? 헌법 법률 뭐 명령 규칙 그죠? 뭐 시행령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등 의해서 법적 규제를 많이 받는 반면에 그 경영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 규제를 덜 받는다. 예, 그런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정치 권력적인 성격은 행정은 정치 권력적인 성격이 있죠. 왜냐면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정치 권력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치 권력적인 성격은 강제력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조세 정책이나 공정거래 정책 이런 게 이제 수립이 되면은 거기 이제 수능을 해야 됩니다. 민간 경제 주체들이 그죠? 그래서 그 수능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죠. 또 이제 법적 그 규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공공의 목표를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 경찰 신호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경찰관 분들에 의해서 제가 규제를 받을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죠. 예, 그런 이제 강제력, 뭐 국방 정책도 그렇고 그런 이제 강제력 과 관련된 정치 권력적 성격이 있고, 근데 경영은 이제 물론 이제 대기업 분들이나 이런 기업 조직들이 약간 이제 정치 권력을 어느 정도 갖는다고는 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는 강매라는 건 없죠. 그걸 뭐 뒤에서 뭐 강매를 하는 게 뭐 실제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그죠.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물건을 강요받아서 사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누가 저보고 협박하면서 뭐 물건 없습니다. 전부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경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경영 자율성. 그래서 이제 경영과 달리 이제 정치 권력적 성격을 행정은 갖고 있습니다. 자, 평등성. 행정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합니다만은 그 경영은 차별 대우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행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인 이상 1인 1표주의 또는 평등성 이런 법 앞의 평등이 강조되는데 경영은 그 경영의 이윤극대화에 기여하는 고객분들이 우대를 받으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제 프리미엄 그런 코너들이 별도로 있죠. 그러니까 백화점 매출에 기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커피나 음료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해드리고 또 뭐 소파들이요. 아주 편한 소파들이 딱 설치가 돼 있어서 백화점 쇼핑을 하시면서 가서 이렇게 프리미엄 서비스들을 그죠? 누리실 수 있는
그 예를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듯이 경영은 차별 대우가 인정이 됩니다. 자, 독점성은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행정은 독점성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은 경영은 이제 경쟁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 요거는 약간 행정의 독점성에 순수 공공 부문의 공급도 있습니다만 민간 위탁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경쟁 시스템이 이제 행정에도 있지만 또 관할권의 중첩이라는 것도 일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점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경영은 경쟁 관계입니다. 자, 관할 및 영역의 범위, 행정은 경영에 비해서 큰 범위를 다루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물론 이제 경영 쪽에도 글로벌 대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행정은 그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이슈들을 다룹니다. 공공 이슈들을 다루니까 근데 이제 경영은 자기 고객분들과 관련된 미시적인 측면 그죠? 예, 그런 측면을 주로 다루죠. 행정은 경영에 비해서 큰 범위를 다룬다. 그죠? 그러니까 큰 범위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임팩트가 크고 그래서 법적 규제도 더 받는 것이고요. 그럼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적 성격도 갖는 것이고 또 법앞 협평등도 좀 더 강조가 되고 그리고 또 독점성도 갖게 됩니다. 이런 행정이 갖고 있는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그 공공에 맞는 유인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 공공전략기획론, 공공전략관리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독점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어느 정도의 그 통제 시스템들도 있고요. 또 시민 참여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독점성을 좀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 통제론, 그죠? 그 행정 통제론 이런 것 등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전략기획론, 공공전략관리론. 공공전략관리론이 공공성과관리론이에요. 공공에 맞는 유인 구조를 저희가 또 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행정과 경영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제 이제 러커스 대학 지금은 서포크 유니버시티 거기 있으신데 보스턴에 그죠? 자, 마콜조 교수님 그 행정은 정부 성과 관리와 시민 참여 성과 관리를 통해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 저희가 이제 행정의 정의를 좀 내려보면요. 행정은 독점성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맞는 유인 구조, 정부 성과 관리하고 시민 참여 성과 관리를 통해서 공공 가치들인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 등이죠.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형평성을 추구하는 복지 정책도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을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거 말고도 여러 행정 가치, 그러니까 여러 행정 가치들을 확보함으로써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영은 이제 그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그 마이클 리 포터 교수님이죠, 그죠? 마이클 포터 교수님. 자, 정의를 보면 이제 행정과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경쟁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잖아요. 기업들은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윤 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생존 기반을 확보. 여기 생존 이런 표현 나오죠. 경쟁 우위와 생존, 시장 점유율 그죠? 딱 보시면은 행정과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정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제 걸 두 개 다 활용해 주세요. 테마 행정학, 테마 경영학 그죠? 테마 행정학 하고요. 테마 경영을 동시에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행정과 경영 다섯 번째는 제가 그 한국행정학 2019년판 자료예요. 그 세출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중앙정부 예산은 행정부 예산 기준입니다. 소스 한국행정학 2019년. 그래서 여기 이제 정부하고 기업 쪽을 이렇게 그 크기를 좀 비교를 해놨죠. 그래서 보시면은 중앙정부 그 예산이 2018년도 기준으로 그죠? 중앙정부 예산은 행정부 예산 기준이니까 425조, 그러니까 더 큰 거죠 이거보다. 425조 9,522 그죠? 억 원. 공무원 정원은 2017년 기준 63만 8,611명. 여기 또 등이 쭉 나와 있죠, 그죠? 보시면 이제 중앙정부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죠. 삼성전자, 하고 LG전자, 그죠? 2017년 기준 매출액이고요. 직원 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에 가서 이제 합격하시면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기타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죠.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들, 세종특별자치시, 그죠? 자 보시면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런데 굉장히 크죠, 그죠? 금액이 굉장히 크고 여기 그 기업 중에도 저희는 이제 한국전력공사 이런 것도 연구를 하죠. 공기업들이죠.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죠? 이쪽도 이제 LH, 그죠? LH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큰 조직을 저희는 공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 조직들도 있고 이런 그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정부와 기업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 쪽은 제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면 되겠고, 요것도 제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언급을 해드리는데, 요거 이제 공부를 제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행정과 경영을 먼저 이제 비교를 하셨고, 그죠? 그래서 행정과 경영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또 행정학의 이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신림동이죠. 그때 이제 행정학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어떤 할아버지한테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 그분이 오셔서 막 정치행정 이론론, 이론론 막 그 앞에서 제가 들었었거든요. 막 필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죠? 저는 또 대학도 하고 인연이 깊죠. 여기서 거의 6년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좀 저는 이제 저도 재경직류 시험을 준비한다고 그죠? 그 당시에 이제 6년 하고 IMF가 나오고 이제 바로 돌려서 공익근무원 갔다가 민간기업에 갔다가 그죠? 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여기서 공부하고 지금 이제 강의가 지금 7년 차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 세월이 굉장히 기네요. 그죠? 저도 여기 토박이라고 저는 이제 강남 압구정동에 사는데 거기 토박이 거기 30년 넘게 살았고 여기 또 토박이죠. 여기서 6년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 그 다음에 강의 7년 그러니까 15년을 여기 있었네요. 제가 직업활동과 관련해서 15년을 여기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죠? 여기 15년, 그러니까 저도 여기 토박이죠. 여기 이제 모르는 데 없죠. 저는 이제, 저도, 여기 이제 모르는 데가 없고,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행정과 경영, 그래서 그때 행정학 이론의 역사는 뭐냐면은 크게 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정치, 행정, 이게 있고, 이 두 가지가 행정학 이론의 역사를 크게 나눠보면 이 두 가지예요. 그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경영 이원론이죠. 자, 그래서 행정학은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정치 쪽에 가까워졌다가 정치 쪽하고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게 그 인간의 역사하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켄터키 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처음 가서 에드워드 T 제밍스 주니어 교수님, 전미행정학회장 회장님 하셨던 분이죠. 예, 그분한테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교수님한테 그렇게 여쭤봤어요. 왜 이럽니까? 그죠? 이론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죠?
근데 교수님이 한 말씀 하셨죠. 그죠? 인간의 역사하고 연계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게. 처음에 제가 박사과정 입학할 때는 몰랐거든요.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죠? 인간의 역사하고 관련해서 행정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정치랑도 붙었다가 약간 좀 떨어졌다가, 그죠? 이제 경영하고도 붙었다가 또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죠? 이유가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정치하고 행정이 약간 다를 때는 행정 경영이 비슷한 겁니다. 행정 경영 이론론. 네, 같은 표현이에요. 정치 행정이 이론론 비슷하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 시각을 행정 경영 이원론,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 쭉 보실 그 행정 이론들을 보시면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주 그 칼로 그 두부 자른다 그러네. 이게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거를 좀 구분을 해보면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보실 그 진보주의 보수주의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쪽을 주로 채택하는 쪽이 이쪽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기 그 중위투표자 정리 등에 의해서 이건 아주 다른 건 아닌데 이쪽입니다. 좀 이런 성향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행정은 정치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결정하는 거는 결국 국민분들이죠. 중국은 약간, 중국 등 소련, 러시아 이런 데 좀 예이긴 합니다만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결정하는 게 결국 디마크러시, 일반 국민들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공화당이 좀 집권을 했다가 미국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했다가, 죄송합니다. 민주성이라 그랬네. 이게. 그죠? 투표를, 그 어떤 역대 정부도 투표를 거역한 정부는 없잖아요. 투표한 대로 그냥 대통령님이 대주고 하는 거예요. 지방 자치단체장님이, 그냥 국민이 대통령이다, 뭐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죠? 다 국민분들이 뽑으시니까요. 미국도 이제 민주당이 좀 집권했다, 공화당,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성격이 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뭐 이런 분들 보시면은 정치인 출신이시죠. 그게 또 연결이 되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님도 약간은 정치인, 예전에 이제 잠깐 자동차 회사에서 뭐 세일즈 활동도 하시고 있는데 주로 그분도 정치 경력으로 대통령님이 되신 분이고, 근데 이제 공화당 쪽을 보시면 이제 부시 대통령 이런 분들 보시면 기업가 출신이시죠. 그럼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도 기업가 출신이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한국은 좀 달라요. 이게 한국은 좀 정당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또 법률가 출신이시죠. 법률가이시자 정치 경력을 약간 갖고 있으신 분이고, 그 검찰총장님을 하셨죠. 그 대통령님이 되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하려면 미국 쪽 주로, 그죠? 국민의힘 당이 보수 정당이긴 하지만 약간은 거긴 좀 다르고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님은 또 기업가 출신이긴 하셨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또 정치인 출신이시죠, 그죠? 약간 좀, 그러니까 미국을 이게 좀 예로 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 행정과 경영은 약간 달라 이런 것이고, 여기는 행정과 경영이 비슷해서 그 경영 쪽에서 발전된 이론들을 우리가 좀 수용해서 행정에 맞게 각색도 하고 할래 하면은 이런 그 이론이 있는데, 그게 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부각이 될 때는 정보가 좀 커지기도 했다가, 이게 되면 약간 좀 정보가 좀 줄기도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공무원, 공공부문의 예산이나 공무원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좀 줄어들죠? 그거는 좀 맞죠? 국민의힘 정당에서 약간 좀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면 또 정보가 커졌다가 좀 줄어들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국민분들이 여기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죠? 자, 행정학 이론의 역사는 크게 보시면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행정 이론들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이론들이라기보다는 정치 경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실 때
그 미국의 여러 공공 이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 이론들이 많이 또 나왔잖아요. 그게 또 이쪽으로 형성이 되고 또 공화당이 집권하셨을 때는 거기에 맞게 또 여러 또 행정 이론들이 개발이 돼서 그게 이제 100년간이 집대성된 게 이거죠. 여기 다 제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본토에 가서 그죠? 행정학 가서 제가 전미 행정학회장님 두 분을 모시고 공부한 결과물이 이거죠. 거기 물론 이제 공공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거기 이제 오늘날 대세 이론인 그 증거 기반 정책론하고 증거 기반 관리론. 이게 증거 기반 정책론, 증거 기반 관리론 교과서잖아요, 이게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하실 거예요. 그죠? 투표는 자기 하고 싶은데 하는 거죠. 그죠? 저도 비밀 투표고.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역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걸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정부의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삼각형으로 표현된 그 정부 조직이 크게 있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라는 것이 있고 또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해를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셔야 되니까 먼저 이제 그 진보주의 쪽은 큰 정부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다. 근데 상대적인 큰 정부. 그 중위투표에서 정리하는 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진보주의는 큰 정부,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이거는 저희가 국민의힘당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당이고 이쪽이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등.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수주의 쪽은 정부와 자유시장의 조화를 강조하는 편이고요. 정부 지출 증가율의 목표 내 관리와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편이고, 근데 아주 이렇지만은 않아요. 좀 상대적인 거죠. 중위투표자 정당이. 왜냐면 이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셔야 되니까 완전한 극단적 보수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또 드물고, 규제 완화를 선호하시지만은 또 필요할 때 규제도 하십니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 이런 거 하시잖아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카카오는 그죠? 네이버도 있는데 그런 이제 플랫폼 독과점 규제 이런 것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 정책도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그죠? 규제 완화를 또 하시는 그런 편이죠. 자유시장주의, 자율과 창의의 존중이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존중하는 편이죠.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공화당이고요. 자, 이쪽은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한다. 진보주의 쪽이죠. 더 많은 정부 지출과 규제를 선호한다. 그죠? 복지국가, 규제된 자본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미국 민주당이죠. 그래서 이쪽 진보주의가 됐을 때 좀 더 공정거래 정책도 좀 더 강한 편이고 정부 지출 증가율도 좀 더 높은 편이고 그죠? 정부 규제도 좀 더 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여기서도 이제 문재인 행정부 때도 규제 샌드박스제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규제 완화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보수주의보다는 진보주의가 좀 더 이런 걸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이런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그죠? 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그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이쪽은 이제 정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치학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치 사상이나 이런 걸 하진 않고요. 이런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있다. 이까지입니다. 끝. 그죠? 저희는 정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국민들은 결국 오버헤드 데모크라시죠. 투표를 통해서 이념들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시고 다수 득표를 획득한 정당이 집권 정당이 돼서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보통 이제 배출하신 정당이죠. 집권 정당이 되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따로 있습니다. 지방선거들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보시면은 선호도를 결정하시고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은 이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님이시고요. 그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이분이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두 분이 투표를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죠. 자, 보시면은 이제 친환경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님이. 한국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이제 그 미국에서는 뭐 그린 뉴딜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친환경 정책. 그래서 전기 자동차 산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미국. 근데 미국이 원래 요즘 약간 메이드 인 US 정책도 씁니다만은 많이 그 화학이나 이런 유해물질 배출 산업이 많이 이제 외국으로요. 예전에 그 오프쇼어링 한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 미국에 가보시면 굉장히 깨끗해요. 그죠? 미국에 나무도 엄청나게 심고요. 제가 켄터키 대학에 있을 때 막 나무를 심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죠? 굉장히 한번 가보시면 깨끗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넓고 도로도 넓고요. 제가 이제 뉴저지주에서 켄터키주로 갈 때 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들을 탔는데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제 소나타를 타고 미국에서 횡단을 했는데 이사를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차를 옮겨야 되니까 직접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즈를 전부 다 타서 미국의 그 뉴저지주에서 동부이죠. 그래서 중남부 쪽에 있는 켄터키주로 갈 때 미국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다 탔는데요. 엄청 넓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뭐 16차선이래요. 그죠? 도로가 한국하고는 상상이 안 되죠?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옆에 나무가 정말 빽빽하게 차 있어요. 미국이 돈이 많다 보니까 나무도 많이 심고, 그리고 이제 중화학공업 중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들은 외국에 많이, 일부 첨단 산업들은 메이드 인 USA 정책, 뭐 전기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이런 걸 요즘에 좀 짓죠. 근데 실제 그 오염물질들을 많이 배출하는 거는 오프쇼어링이 많이 돼 있어서 굉장히 미국이 깨끗합니다. 가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 정책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육성하고요. 물론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도 있습니다만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는 그렇게 미국이 비중이 높지가 않고 주로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테슬라 이런 데 있죠. 그죠? GM도 그렇고. 한국 그 배터리 업체들이 또 거기 조인트 벤처들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죠. 친환경 정책의 추진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고 있고요. 뭐 전기 자동차 충전기나 들이나 그죠? 미세먼지 저감 정책. 그다음에 시장 친화적인 금융 규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시장 친화적으로 또 규제도 필요할 때 하시고요. 또 3번에 주택 시장의 회복과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도 강조하시죠. 그죠? 미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임금을 올려가면서 또 소비를 활성화하면서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을 이제 완만하게 안정되게 이렇게 그죠? 경제 성장하고 맞춰 가지고 미국의 소비를 늘리고 그래서 미국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걸 이제 수출하고 또 조화를 시키고 이런. 근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 무역 적자죠. 그죠?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해서. 그죠? 기축통화국이라서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은 자원이 차고 넘쳐요. 대형마트 이런 데 일반 동네 마트를 가보시면 뭐 없는 게 없죠. 전 세계 모든 좋은 자원들이 다 이렇게 미국으로 몰리죠. 가보면 참 부럽죠. 근데 한국도 요즘 많잖아요. 한국도 편의점들 가면 뭐 맛있는 거 다 있고, 그죠? 미국도 그래. 미국이 근데 특히 그래요. 자동차도 정말 막 외제차들이 미국 자체 자동차들하고 다 섞여서 어디를 가던, 그죠? 대단한 국가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경쟁을 돼서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해가 지지 않죠. 왜냐면은 그 경쟁을 통해서 그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 쪽에요. 좋은 것들이 다 수입이 돼서 다 테스트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계속 미국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서 R&D 쪽에 자금을 배정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전 세계 모든 좋은 자원들이 미국으로 몰리기 때문에 인적 자원들도 그렇고 물적 자원들도 그 내부적인 미국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또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가 제 박사수련 논문인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님 하는 정책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제가 박사수련 논문이었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이런 것도 하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 그죠? 저도 이제 이게 아스파에서 이게 채택이 됐었는데 그냥 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주택시장 성과 관리를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었고 주택금융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됐죠.
결국 이제 공공 성과 관리로 다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최저임금제도 이제 경제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죠 소비가 활성화돼. 이것도 제 이제 박사 수료 논문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최저임금제, 친환경 정책 추진. 예,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은 그때 이민자 유입 규제를 강화하셨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그 유권자들이 그 이민자분들은 좀 민주당의 표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민자분들이 동양권은 이제 그 상류층에 많이 들어가시지만은 또 이런 히스패닉 그 밑에 그 중남미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중하류층에 또 많이 있으세요. 예, 그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화당에 비해서 복지 정책들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하시는 편이니까. 그래서 이민자 유입 규제를 강화해서 그 멕시코 장벽 있죠. 이런 걸 설치해서 이걸 강화하면 미국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 그죠? 이분은 이제 월스트리트하고 좀 친하죠. 예, 규제도 이쪽은 완화하시고, 근데 이민자 유입 규제는 강화하시는데 금융 규제는 좀 완화하시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을 회복시키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해서 미국 경제를 이렇게 그 활성화시키는 예, 그런 정책을 취하셨고요. 또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또 관세 정책을 추진하셨죠. 그래서 중국과의 이제 교류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자체적인 어떤 경제력 확보를 위해서 관세 정책을 해서 약간은 좀 미국 그 산업을 좀 보호하는 그런 정책도 좀 추진하셨었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은 또 그 건강보험 개혁도 나름대로 트럼프 케어라 그래서 추진하셨고, 그 바이든 대통령님은 또 그 오바마 케어를 좀 그죠 보완하셔서 일종의 바이든 케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이제 건강보험 개혁 정책도 또 추진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쪽은 좀 더 보시면은 좀 금융규제 완화, 민간 투자 활성화 이런 쪽이죠. 그래서 약간은 좀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이나 이런 조세 증가율도 여기서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보수주의 쪽이고 이제 진보주의,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님.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수주의 쪽은 국민의힘당이고요. 진보주의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또 그 정의당. 그죠? 근데 약간은 좀 중위 투표자 정리 때문에 상대적인 보수주의, 상대적인 진보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분들의 분포를 보면은 이제 그 큰 정부를 선호하시는 진보주의 성향, 그리고 작은 정부를 선호하시는 보수주의 성향이 있으신데요. 그 중간 정도를 선호하시는 중위 투표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 유권자 분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건 간에 그런 중위 투표자들을 확보하시려는 중도 성향의 정책들이 또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당은 표를 얻어야 생존할 수 있죠. 많은 이제 당선인 분들을 확보하셔야 대통령님 당선인도 내셔야 되고 그죠? 대통령님이요. 그 국회의원분들이나 지방 그 의회 의원분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분들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이제 힘을 얻으시니까요. 표를 많이 얻으셔야 되는데 전체 유권자분들 중에 중간 정도의 성향을 보이시는 중위 투표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을 자기 당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도 성향을 많이 좀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시고 있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하고 보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보건, 복지, 일자리 예산이 가장 크죠. 노동, 보건복지, 노동, 일자리, 경제발전. 자, 보건복지, 노동.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물론 이제 보건복지, 노동의 비중이 가장 크죠. 전체 예산에서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중도 성향을 갖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중도 성향을 갖고 있죠. 규제 샌드박스제도 하셨고, 그 경제 성장과 혁신도 중요하셨는데 이제 형평성, 공정거래 정책 이런 것들은 좀 더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더 활성화돼서 추진이 됐었고 국민의힘 정당에서는 이제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하시는데 약간은 좀 더 완화돼 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보통은 이제 중도 성향이다. 보통 현실의 정당을 보시면 한국의 국민의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좀 더 진보 성향이 강합니다만은
국민의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인 진보주의, 그러니까 상대적인 보수주의와 상대적인 진보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부의 규모.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님이 결정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은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은 업무 보고를 통해서 공공정책 방향들 및 공공관리 방향들이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 대통령 중심제죠, 저희는. 의원 내각제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한 해 동안에 추진될 공공정책 방향성하고 공공관리 방향성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이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시는 State of the Union이라고 그래요. State of the Union. 그죠? 여기 가서 이제 한 해 동안 내가 이러이런 정책들을 하겠다. 이런 정책들, 이런 거를 발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님이 지금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셨고,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님이 미국 의회에 가셔서 State of the Union이라고 해서 이건 유튜브 쳐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또 하시겠죠. 2022년도 State of the Union 보시면 거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나와요. 이제 최저임금 정책들을 시행해서 이렇게 하고 고용도 활성화하고 뭐 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 뭐 그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미국의 영웅들 이렇게 해서 막 일어나라고 해서 박수도 쳐주고 합니다. State of the Union 유튜브 꼭 쳐보세요. 유튜브에 요즘 유튜브 시대죠.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또 관리하잖아요. 전부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다 좋은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저도 유튜브를 잘 짜깁기 해서 한국의 IT 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면서 저 나름의 그 유튜브 수익은 아직 없습니다. 수익은 없는데 그 제 채널 구성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 유튜브 채널도 잘 활용을 해주시는데 유튜브 채널에 State of the Union 치시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State of the Union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걸 통해서 주로 발표가 됩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죠. 보통 대통령님에 대해서 중앙행정부처들이 그 확보된 국회를 통과한 확보된 예산으로 이러이러한 공공정책들하고 공공관리활동들을 하겠습니다라는 업무보고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되고 있죠. 기획재정부나 뭐 고용노동부 이런 데 있죠. 쭉 환경부 이런 데 이제 그 업무보고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제가 몇 개 나눠드렸죠. 그죠? 들어가시면 다 이걸 여러분들이 작성을 또 파트별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으신 부분 이걸 다 이제 취합해서 기획조정실 이런 데서 또 기획관리실, 기획조정실 이런 데서 다 이제 취합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업무 보고 자료들을 만드시게 되는데 이 업무 보고 자료들 여러분들도 다 기여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시험에 합격하시면요. 그래서 이런 보건복지부, 뭐 환경부, 뭐 이런 등을 제가 이제 나눠드렸는데 그죠? 자, 그래서 한국은 업무 보고를 통해서 공공정책 방향들 및 공공관리 방향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State of the Union을 꼭 잘 내후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게 보시고요.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만약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죠? 요 영어 밑에 요즘에 이제 자막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어 시험 다 보시죠. 여러분들 영어 실력 정도시면은 아마 충분히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State of the Union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야의 종 타종 행사 무정차 통과. 그죠? 지금 이제 시스템이 됐죠. 제가 예전에 행정학 강의할 때 이거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답안지 특강할 때 실제 되고 있죠. 제가 왜냐면 그때 논의가 된 거를 그죠? 정치권하고 행정부에서 막 발표하시는 걸 제가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야종 타종할 때 이제 무정차 통과한답니다. 인파 관리를 위해서. 예,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시죠. 친환경 정책의 추진, 코로나19의 극복과 최저임금 정책을 통한 소비 활성화. 이거 다 제 박사수료 논문 그대로 하시고 있죠. 인프라스트럭처 정비 이거 제가 논문 썼었거든요. 아스파에서 채택돼서 발표하라 그랬는데 바로 한국 왔는데 인프라스트럭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그때 그 백악관의 인프라스트럭처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리포트를 제가 받았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제가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세트를 확보해서 회귀 분석 등을 해서 논문을 작성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켄터키주에서 실제 막 고속도로 정비하고 했었거든요. 제가 차 타고 다닐 때 미국 인프라스트럭처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고 회복이 될 때 미국의 복지 정책도 있지만은 그 인프라스트럭처 정비가 되면은 그 건설 투자 수요가 살아나잖아요. 고용하고 미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썼었는데 이거 하시고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 코로나19의 극복되고 있죠. 미국은 이제 거의 요즘 마스크 많이 벗고 다니시죠, 거의. 그래서 저도 이제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텍, 화이자, 미국 화이자 거, 독일 바이오엔텍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이자 백신을 저도 2번 맞았고, 저도 코로나19 한번 걸렸었고, 그죠? 그래서, 엔텍, 그죠? 독일에서 이제 화이자죠, 저는. 화이자. 모더나도 있었는데 화이자. 지금 저희가 저 코로나19가 많이 이제 저 면역력이 생기고 극복이 된 게 미국 덕분이죠, 결국에는. 미국의 치료제들하고, 그죠?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제품들하고 치료제들 저희가 팍스로비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요즘에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거 덕분에 많이 살고 있죠. 그죠? 또 방역 정책들도 해주시고, 저도 이제 화이자 백신을 2번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걸렸을 때는 치료약들을 제가, 그죠? 항바이러스제들 등의 치료약들을 먹고 이제 나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도 지금 극복이 돼서 내년에 마스크를 이제 벗고, 이제 중국이 약간 예외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입국자들 다 지금 저 진단검사들을 하신다고 하죠. 코로나19가 좀 약간 거의 글로벌하게 진정이 되는 분위기고, 이번에 카타르 보니까 다 벗었잖아요. 외국은 거의 벗는 분위기고, 그죠? 자, 이 그대로 되고 있죠? 저는 이제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을 다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코로나19 백신 제품들 나올 때 저희가 이제 여기 테마 행정학 책에 있는, 그죠? 공공 성과 관리하고 공공 BPR 이걸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 백신 개발 단계를 원래 10년 걸린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게 저희가 고생할 뻔한 거예요. 1년 그 밑으로 다 단축을 시켜버려 가지고, 그죠? 이걸 그 개발된 걸 저희가 또 막고 다 이제 회복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님께서는 그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을 다 또 이제 활용을 하시면서 치료약들도 이제, 그죠? 개발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코로나19로부터 극복을 하시고 있고, 한국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하고 그 네이버 그 블로그 등을 잘 활용해 주세요. 자, 한국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은 코로나19의 극복,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런 거 강조하시죠. 윤석열 대통령님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부 24 시스템 등에 이걸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칸막이를, 그죠? 제거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협업하면서 국민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부, 그죠? 공공재료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좋은 정부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하시고, 제 그 유튜브 채널들이 다 일종의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저 보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행정학 공부에 필요한 여러 지식 내용들 다 이렇게 다 모아놔가지고 나름대로 디지털 플랫폼을 저 나름대로 구성을 했죠. 코로나 제가 읽을 때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그거였어요. 네이버 블로그랑 제 그 유튜브 채널 위에 보시면은 이제 교재 구입도 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 통계학, 행정학을 다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마 행정학 교재 나왔잖아요. 테마 경영학도 있어요, 저는. 테마 통계학도 있고, 그죠?
경영 행정 통계를 다 교재를 낸 강사는 저밖에 없죠.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제가 필기 이론 교재 지금 거의 베스트셀러입니다. 필기 이론 교재, 필기 기출 문제집, 실기 그죠? 교재들도 제가 내고 있으니까 저를 잘 활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통계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J.S. 버틀러라는 유명한 그 계량 경제학자분한테 수업을 들어서 공부를 데이비드 윌다신 이런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한테 배웠고 야홍장 이런 교수님들 한국의 이성원 교수님하고 박상현 교수님 이런 분들한테 다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죠? 김상원 교수님이나 저를 잘 믿으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 이걸 강조하시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추진 그리고 오늘 제가 수업 그 보충 자료 나눠드렸는데 그 디지털 인재 육성 정책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시고 있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친환경 정책. 약간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강조하시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을 예전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좀 더 강조하시는 편이고요. 근데 여전히 그 배터리 산업이나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중요시하십니다. 친환경 정책도 추진하시고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하시고 있고 기타 이제 다른 정치인분들은 이제 한국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정책, 경제 민주화 정책, 개혁 정책들, 보건 복지 정책, 코로나19의 극복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볼게요. 요거는 저희가 지도 교수님, 그죠? 에더치 제니스 교수님, 요거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보고,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단은, 이번 시간에,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오늘은 정부 규모 중에서 진보주의, 보수주의를 좀 더, 집중해서 저희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는 저희가 내일,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행정부처들의 업무 보고들 있죠?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수업 보충 자료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 이게 이제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하고도 그러니까 시장 실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 정책이고요. 그리고 시장 실패 현상 중에 그 어떤 소득 재분배 이슈가 있죠. 소득 불평등.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바이러스 등은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학 시간에 배우신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 이거하고 환경부 업무 보고 내용을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거를 해드리고 이제 그 윤석열 행정부에서 강조하시는 그 내생적 성장 이론이나 수정된 그 솔로 모형에서의 어떤 인적 자원 정책 있죠. 그거와 관련된 디지털 인재 육성 정책 이와 관련된 정부의 보도 자료하고 그 다음에 미국 양당 체제의 역사와 개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그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그렇게 오늘 그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 전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 수고하셨고 제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